안녕하세요. 명상하는 작가 명상입니다. 오늘은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이라는 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아이 넷을 가진 이혼한 싱글맘이자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었던 작가가 일본의 대표 부자가 되었는데요. 그 비밀은 바로 단 세 줄의 노트 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 노트 쓰기가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모든 해답은 내 안에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적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작가는 현재 나의 상황 그리고 현재 내 모습이 모두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놀랍게도 우리는 어릴 적부터 들어온 부모님의 말씀이라든지 TV 매체라든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입된 정보를 마치 나의 신념처럼 믿고 있는 것이고요. 그 신념에 의해서 내 인생이 펼쳐진다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신념, 즉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신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무의식을 통해 살펴보고 잘못 설정된 무의식의 신념을 세 줄 노트 쓰기로 변화시킨다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세 줄 노트 쓰기로 어떻게 인생이 바뀐다는 걸까요? 하지만 이 작가의 인생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러니 한번 이 작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먼저 이 작가는 사실과 환상을 구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실의 환상을 덧씌워서 세상을 볼 때 생겨나는 감정을 즐깁니다. 어차피 환상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면 즐겁고 행복한 환상에서 살고 싶지 않나요? 라고 작가는 말하죠. 아인슈타인의 명언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믿는 채로 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저도 사실은 기적이나 마법 이런 걸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작가가 얘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단계 관찰, 지금의 나를 직시한다. 작가는 매일 일기를 쓰듯이 다이어리를 써갔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그냥 감정을 쓰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세 줄 노트 쓰기에 의해서 써내려갔다는 것이죠. 세 줄 노트 쓰기란 어떻게 쓰는 걸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단계 관찰, 지금의 나를 직시한다. 이 단계에서는 노트에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써내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감정의 여과 없이, 그러니까 되게 빠른 속도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꾸밈 없이 솔직하게 적어가는 단계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저도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자기가 써내려간 글에서 사실과 환상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캐릭터,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내 상황을 보는 것이고 지금은 플레이어, 우주적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에는 네모 박스를 치고 환상에는 밑줄을 그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환상, 즉 감정이죠. 감정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라고 치면 왜 기분이 나빴는데, 어떻게 해서 기분이 나빠지게 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기분이 나빴니? 하면서 묻고 또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재 내가 정한 설정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얽맨 설정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 설정을 스스로 정해두었으며 자신을 얽매고 있던 고정관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예요. 그리고 2단계 감정, 지금의 감정을 오롯이 느낀다. 1단계에서 도출된 현재 설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느낀다라고 했는데요. 여기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설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 이렇게 묻는 것이죠. 3단계는 결정. 원하는 세계의 설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리셋을 하는 거죠. 2단계에서 이 감정을 비추어서 새로운 설정을 리셋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 줄에 나눠서 이제 노트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관찰, 감정, 그리고 결정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작가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찰 단계에서 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무서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죠.
그러니까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해서 라는 답이 돌아온 겁니다.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면 뭐가 문제인데?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 돼 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작가의 설정에는 말을 잘 못하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감정에서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라고 물었을 때 그래도 역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해요. 동시에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진짜 이유는 자신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에서는 말을 잘 못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도 돼 라고 결정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무의식의 설정 변경이고 작가는 점차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설정해 두었던 내 무의식의 설정을 바꿔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풍요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이 작가는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는데요. 버그는 최대한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버그란 비디오 게임을 하다 보면 전에 지나간 화면에 잔상이 남아있는 것을 버그라고 해요. 예를 들어 작가가 발포주만 매번 마시다가 맥주를 마시면서 이래서 맥주를 마시는구나 하면서 이제부터는 나도 맥주를 마셔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트에 가니까 발포주 세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동료가 한술 거둔 겁니다. 역시 맥주는 아저씨들이 마시는 거야. 바로 그때 다시 마신다면 예전의 설정으로 되돌아가는 격이라고 합니다. 시는 당신이 소위 말해 스테이지를 높일 때 예전의 설정을 테스트한다고 해요. 너 정말 발포주 안 먹을 거야? 싸구려 술만 마실 때 느꼈던 비참함 이제는 안 즐길 거야? 확인하려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버그라고 하는데요. 이때 버그에 넘어가지 않고 새로 설정한 행동을 꿋꿋이 이어가라고 합니다. 버그는 최대한 무시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어떠신가요? 너무 간단해서 놀랍죠? 작가는 한 달 안에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반년에서 1년 정도 꾸준하게 설정을 변경해 나갈 것을 권유합니다. 그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스스로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부터라도 매일 노트를 쓰면서 지금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설정을 변경해 봐야겠습니다.